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입니다. 전유승입니다. 오늘은 먼저 개각에 관해 말씀드리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조국을 쫓아냈죠. 52일 만입니다. 그러고 보니 참 사람이 없는 모양이군요. 추미애 의원 5선에다가 지난 대선 때 당대표를 지낸 분이죠. 명색이 당대표를 지낸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그 속 사정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집권당이 청와대 하수인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대통령 책임제에서 여당도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여당 대표를 지낸 일을 일개 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게는 난센스 같아 보입니다. 추 의원은 이른바 비문으로 분류되죠. 문 대통령에게 각을 세운 적은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 속에 재밌는 표현이 있더군요. 사법개혁 완성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사법부 장악의 전사로 서먹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명이 사법개혁이라는 건 말이 되는 겁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이따위 말을 하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한마디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 속내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을 한다. 장관의 권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사권이죠. 그래서인지 검찰이 권력의 신분을 수사하는 지금 내년 초에 있을 검사 정기 인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휘두를 칼에 누가 살아남을지 지금 다들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의 관심은 이 추미애 장관 지명보다는 총리 지명을 통보까지 한 걸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의 낙마에 쏠려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진표 총리설이 퍼지면서 민주노총의 반발이 아주 거셌죠. 뒤따라 이 정권의 실세라는 참여연대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 수 없이 청와대는 재검토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김진표 의원 심정이 지금 어떨까? 저도 몹시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총리 반대 이유가 오늘 여기저기 있더군요. 종교인 과세 연기를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그리고 국내 전술핵 배치 주장. 그리고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 등등. 정의당은 그를 동성애 혐오증을 의미하는 호모포비아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은 혐오 정치를 할 것인가? 이렇게 압박까지 했습니다. 정의당의 대선 노트에 올랐을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가 대기업 노조의 비판적 태도가 더 문제되었겠죠. 어쨌든 제 눈에는 김진표 의원 총리 낙마는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비칩니다. 오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종횡무진한 하루였습니다. 보통 외국의 외교장관이 오면요, 방문국에 대한 우위를 강조하고 또 방문국의 입장을 들으면서 현안을 조율하는 정도죠. 문자 그대로 외교사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는 마치 속국을 방문한 황제국의 대신 같았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을 만나 그 면전에서 미국을 일방주의, 강권 정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죠. 우리들은 미국에 줄 서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중국이 아직도 풀지 않는 한한령 같은 건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과 일주일 전에 밥 먹자며 우리 정책의 인사들을 불러 모았는데 올 한 60여 명 갔죠. 누가 중국을 이렇게까지 오만불손하게 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한 분이 있었습니다. 4일, 그러니까 어제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그는 사회를 보았는데 그가 중국 참석자에게 놀라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면 중국이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하는 방안은 어떻게 했느냐. 문정인 씨의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것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를 하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특보입니다. 미군 철수, 중국 해구산 제공, 대통령 특보가 한 말인데도 청와대 대변인은 한마디 해명도 없더군요. 이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방위분담금 얘기도 좀 하죠.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
스파죠. 이 스파는 또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영국에서 또 한마디 했더군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지출을 GDP의 2%에 맞춘 유럽의 8개 나라 정상들과의 오찬에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이 2%를 채우지 못한 나머지 동맹국들에게 무역 보복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참 돈 밝히는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자리에서도 이 무역 보복을 몇 번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도 트럼프가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어찌 될까요? 트럼프는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자신을 흉보는 뒷담화를 한 것이 방송에 공개되자 개망신을 당한 것이 억울했은지 트루도를 위선자라고 공격하면서 기자회견조차 취소를 하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이 청와대가 김기현 비리 첩보 하명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누가 청와대를 코너로 몰아가는 걸까요? 검찰입니까? 야당인 한국당입니까? 아니면 언론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청와대와 민주당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듣기 위해 또 하나의 실책을 저지르는 일이 연일 계속되는 형국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다 털어놓고 정리할 걸 정리를 했으면 파장은 컸겠죠. 하지만 수습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의 기관차는 아무런 제동장치도 작동되지 않은 채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형국이 됐습니다. 누가 이 기관차를 멈출 수 있을까요? 전대미문의 상황,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 대신에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나섰습니다. 고민정은 이제 결말이 뻔한 이 연극에서 맡았던 역할이 사라진 것일까요? 윤 수석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청와대에 하명 수사는 없었다. 과거 정부는 그러면 거짓말을 했지만 이 정부는 참말만 한다는 말인 겁니까? 그는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면서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아직도 검찰 수사를 믿는다는 것 같아서 묘한 안도감이 드는 건 어찌할 수가 없군요. 윤 수석은 아주 단정을 했습니다. 사망한 검찰 수사관이 불법으로 김 시장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 보도가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따라서 하명 수사 의혹은 당연히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말하자면 어젯밤에 드러난 것처럼 제보자는 송철호 울산시장 쪽에 있는 송병기 부시장이고 제보를 받은 사람은 지금 총리실에 있는 문모 행정관이다. 죽은 검찰 수사관이 울산에 간 것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고래고기 때문에 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 수석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요? 몇 가지만 따져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울산에 갔다 온 검찰 수사관은 왜 목을 매 자살한 겁니까?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든지 별건 수사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그건 더 근거 없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검찰은 죽은 검찰 수사관을 소환을 했고 그 조사 예정시간 3시간 전에 그는 사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급히 그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가자 지금 경찰은 온갖 방법으로 그 전화기를 탈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찰의 주장처럼 설마 검찰에 군인 구석이 있어서 그 전화기를 빼앗으려 한다고 믿는 건 아니겠죠. 둘째,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경찰은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9차례나 보고를 하고 심지어 그 중에 압수수색 계획까지 보고했다는 것입니까?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그런 경찰을 따끔하게 혼을 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셋째, 김 시장 비리 첩보를 제공한 사람은 송병기 씨로 송철호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제보를 첩보로 격상시킨 뒤에 공문서 대장에조차 기록하지 않고 반부패 비서관을 시켜서 경찰청에 보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제보했다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봐서 말을 했을 뿐 스스로 제보를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고민정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친구를 통해 알았으며 먼저 SNS로 제보를 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대화로 나눈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대로라면 청와대 문무 행정관이 먼저 정보를 요구한 것이 되죠. 그런데도 고민정 대변인은 어제 외부 SNS 제보를 문서로 요약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의 칼끝이 누구를 겨눌지 온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대상자와 죄명 등 수사 상황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전에 고민정 대변인이 또 불을 놓았죠. 12월부터 적용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서 피의사실 유포를 절대 하지 말라고 검찰에게 경고를 했었죠. 검찰은 이에 대응한 겁니다. 이래서 점입가경, 갈수록 볼만해진다는 사자성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에게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새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은요, 애교 수준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한국당과의 결탁설 그리고 뒷거래설이 쏟아졌다 하는군요.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입건된 한국당 의원들을 7개월이나 기소하지 않은 채 하명 수사라는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참 상상이 또 대단들 합니다. 검찰들은 권력에 줄을 쓴다는 비판이 늘 따라붙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검찰이 야당과 뒷거래를 한다니, 제가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드리죠. 이르면 이럴수록 절벽으로 달려가는 기관차는 제동장치가 듣지 않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침은 몹시 춥다고들 하더군요.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멈추지 않는 추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봄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